15톤 트럭에 실린 은빛 덩어리들. 대문을 만들 때 사용할 건데요. 알루미늄 재료입니다. 재료 무슨 재료예요? 우리 대문 만들 때나 아니면 뭐 현관문 이런 거 만들 때 제일 중요한 재료입니다. 알루미늄 한 묶음당 무게는 약 1톤. 지게차를 이용해 조심스레 내립니다. 천천히 무거우니까요. 천천히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천천히 조심해서. 주물 대문은 다른 재료를 섞지 않고 알루미늄만을 녹여서 만드는데요. 천천히 자꾸 좀 더 들어오세요. 다리빨. 이렇게 많아 보여도 금방 소진된다는군요. 네, 이게 한 40에서 50톤 정도 들어가요. 하루에 약 한 4톤 정도. 아, 하루에 4톤 정도 쓰세요? 예. 이사가 잦아지고 집 짓기가 시작되는 봄부터 지금까지 주문이 밀린 탓에 이날만 벌써 3트럭째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대문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재료니 이곳에선 금보다 귀합니다. 보관장에 넉넉히 쌓인 알루미늄. 앞으로 한 달은 거뜬하겠지요. 그 사이 본격적인 작업에 앞서 보호장구를 단단히 챙깁니다. 삭반요. 뜨거워서 이거 한다고. 다리와 발에 화상 입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인데요. 방열화에 각반까지 작업자들이 안전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 주물가마 때문입니다. 물처럼 끓지 않아 뜨거워 보이지 않아도 알루미늄에 녹는 점은 약 섭씨 660도. 가마 안의 온도는 그 이상입니다. 알루미늄 녹여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여기다 녹이는 거예요? 네. 이게 뭐예요, 근데? 도가니. 1020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거. 여기 위에 끼. 지금 1022도가 돼 있는데, 그 온도를 1020도로 돼야 된다고. 가마가 빨갛게 달아오르며 열기를 뿜어내기 시작하자 작업자들이 가마 안에서 뭔가를 걷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알루미늄 액의 윗부분을 걷어냅니다. 밤새 샘물 녹인 거 삐꺼기 같은 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해서 안 해주면은 이 삐꺼기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물건이 불량할 수도 있어서 매일 아침마다 이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워낙 고온인데다 세심한 작업이어서 기계를 쓰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도구를 이용해 사람이 직접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제 알루미늄을 가마에 넣어 녹여주는데요. 이때도 시간을 들여 한 덩어리씩 넣습니다. 급하다고 여러 개를 넣으면 가마 안의 압력이 순식간에 상승해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녹는 정도에 따라 넣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 작업자가 직접 합니다. 이 대문 하나 만드는데 알루미늄이 얼마나 들어요? 한 바퀴에 한 20kg 정도 되니까 한 40kg. 하루 평균 대문 생산량은 약 40작. 무게로 따지면 1600kg에 달합니다. 한 13kg 정도 나갔거든. 이거 엄청 무거운데, 이거? 와. 묵직한 알루미늄 덩어리를 작업할 양만큼 가마에 넣어 녹여주는데요. 매일 하는 작업이지만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한껏 달아오른 가마의 열기가 벌써부터 작업자의 진을 다 빼놓습니다. 열기가 엄청나죠. 옷 뻑뻑하게 다. 하도 더워갖고. 안 벗었는데 다. 지금이란 게 좀 괜찮으니까 살이 좀 있으면 다 벗어는데. 아, 다 그냥 훌렁훌렁 벗고예요? 네, 패티만 입고 하는데. 알루미늄을 액상으로 만드는 준비가 거의 끝나갈 때쯤 작업자들의 체감 온도는 40도에 달합니다.
한여름 땡볕 못지않은 더위에 벌써부터 윗옷을 걷어올린 작업자들.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더위지만 이 또한 묵묵히 견뎌야 하겠지요. 한편 재래의 준비가 끝나자 공장 마당에 지게차가 등장합니다. 대문 만드는 틀을 뽑고 있습니다. 꺼내고 있어요. 거푸집을 만들 때 쓰이는 철틀입니다. 주문받은 문의 크기에 따라 그에 맞는 틀을 고르는데요. 틀 하나당 100kg까지 나가는 것도 있다고 하는군요. 아무리 작은 것도 40-50kg은 기본. 그러다 보니 그날 제작해야 하는 문의 개수만큼 틀을 늘어놓는 일도 녹록지 않습니다. 철틀의 준비가 끝나면 이번엔 금형 원판을 고를 차례입니다. 이 공장에 있는 문의 원본만 해도 1000여 개에 달한다는군요. 그때그때 유행에 맞게 제작해둔 덕분입니다. 보통 금형의 세로 길이는 2m에 달해 혼자 들기엔 역부죠. 금형이라고 모양. 아, 모양이요? 예. 좀 무겁습니다. 30kg 가까이. 장소를 이동할 때는 일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마무리는 역시 작업자들이 합니다. 틀 위에 딱 맞춰 올려주어야 거푸집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양면이 마주본 형태로 제작돼 있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채로 흙을 걸러 금형 위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흙을 문양 위에 고르게 덮어주는 건데요. 이때 날리는 흙먼지까지 작업자들을 괴롭힙니다. 1차 흙덮기 작업이 끝나면 그 위에 철틀을 올려주는데요. 이번엔 끊임없는 삽질이 시작됩니다.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흙으로 거푸집을 일일이 만들다 보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여기 흙 골고루 좀 뿌려줘. 금형에 있는 그 모양을 번뜨기 위해서 지금 흙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문은 흙 안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이 되는 걸까요? 주물 대문은 철틀 사이에 금형을 넣고 흙으로 덮어 거푸집을 만드는데요. 이때 흙을 단단히 밟아 다져주면 문의 문양대로 홈이 파이게 됩니다. 이때 거푸집의 양옆에 2개씩 총 4개의 구멍을 뚫고 그 사이로 알루미늄 용액을 흘려 넣으면 용액이 굳으며 대문이 완성되는 겁니다. 작업자들이 일제히 틀 위로 올라가 흙을 밟기 시작합니다. 밟아줘야 그 금형에 있는 거 본을 그 흙하고 이게 해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체중을 실어 꾹꾹 밟아줘야 흙이 단단해지면서 모양이 제대로 새겨지는데요. 틀을 뒤집어도 흙이 쏟아지지 않을 정도여야 한다는군요. 흙 다지기가 끝나면 가장자리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센 물 불나면 이게 그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야 돼서 문의 크기에 따라 4개에서 8개까지 구멍을 늘립니다. 이번엔 아래쪽에 있던 틀 위에 흙을 얹어줄 차례입니다. 문양 사이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을 한 후 다시 수십 번의 삽질과 수백 번의 흙 다지기 과정이 이어집니다. 천천히 올려봐. 천천히 올려. 이제 고된 반복 작업의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문의 모양이 흙 위에 잘 새겨졌습니다. 가운데 있던 원판을 빼내고 아래 위에 거푸집을 하나로 합쳐주는데요. 알루미늄 액이 새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때 특별한 도구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용액을 퍼나르는 쇠바가지에 까만 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식견이요. 달라붙지 말라고 여기다 탁구에다 바르는 거예요. 뭘 달라붙지 말라고요? 아, 양은이 이렇게 달라붙는다고 이렇게 달라붙어 갖고 달라붙지 말라고. 알루미늄 달라붙지 말라고 붙이는 거예요? 흑연을 바르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불까지 붙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코팅이 되면서 알루미늄 용액이 들러붙지 않는다는군요. 이때 제대로 코팅이 이루어지려면 연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알루미늄 용액은 퍼 닿는 순간 굳어 흑연 코팅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군요. 마지막으로 가마에 쇠바가지를 담가 확인합니다. 용액이 눌러붙지 않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군요. 지금부터는 속도전입니다. 거푸집에 뚫어놓은 4개의 구멍에 알루미늄 용액을 부어야 하는데요. 약 1000도의 열기를 머금은 용액이 담긴 쇠바가지. 그 무게는 15kg 내외. 손은 무겁고 마음은 바쁩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순간 일정한 속도로 동시에 거푸집을 채워야 합니다. 때를 놓치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쪽만 부어버리면은 한쪽만 그냥 순식간에 굳어버리니까 이게 모양이 안 나옵니다. 알루미늄 애기 굳기를 기다리는 10분 남짓한 시간이 작업자들의 휴식 시간이 됩니다. 더워요. 찬물 셋으로 온몸을 감싸고 있던 열기를 씻어내 보는데요. 시원하세요? 네, 시원해요. 찰나의 휴식 후 다시 시작된 작업. 문이 잘 형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푸집을 들어 올리자 주변의 공기가 금세 달아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대문 위에 남아있던 흙을 걷어내면 흙먼지가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임시방편으로 물을 뿌려주는데요. 대문 표면에 남아있던 열기가 전기로 변해 작업장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거 샘물 불 때는 약 한 1000도인데 지금 이거는 약 샘물 보고 약간 식혀서 약 한 700도 정도 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바닥 다칠 수도 있고 화상. 선생님도 화상 많이 당하셨겠어요, 일하시면서. 예, 야 천천히 조심해서 천천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천천히. 뜨거우니까 천천히. 다 만들어진 문은 밖으로 옮겨 식을 때까지 두는데요. 깔끔하게 완성된 문을 보고 있으면 그간의 고생은 순식간에 보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평균 한 40개에서 45개. 야, 천천히 조심해서 천천히. 하나, 둘, 셋. 드디어 마지막 대문입니다. 하루 종일 대형 문과 씨름을 하다 보니 어느덧 퇴근 시간. 얘들아, 여기 마무리하고 정리 좀 하고 그리고 끝내자. 바닥에 흙엔 자잘한 알루미늄 조각들이 섞여 있는데요. 청소를 거르면 거푸집을 만들 때 이 조각이 들어가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고된 육체 노동의 연속이다 보니 이곳 작업자들의 반 이상은 외국인 노동자들. 이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일하는 거 힘들어요. 가족 때문에 그 한국에서 많이 요즘에 많이 걷고 있어요.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머나먼 타국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 내일의 희망이 있기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작업장을 나섭니다.
다음 날 다시 시작된 공정. 야, 흙 좀 더 올려라. 여기다가. 거푸집에 주재료인 흙의 양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저기 흙 모자라니까 흙가지로 가자. 대문에 거푸집을 만들 때 사용하는 흙은 따로 있다는데요. 갯벌로 만든 흙인데요. 예, 일반 흙은 저기 접착제가 안 돼서 그 갯벌 흙을 쓰는데 이게 소금기가 약간 있어서 이게 접착이 잘 됩니다. 지문이 묻어나올 정도로 입자가 고와 잘만 다져주면 대문의 모양을 매끈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군요. 때문에 대문 거푸집을 제작할 땐 갯벌 흙이 최적의 재료가 되는데요. 대문 제작 중 날아가 버리거나 반복 사용으로 소금기가 줄어들면 새 흙으로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흙 보충을 위해 한 번에 옮기는 양만 2, 3톤은 좋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날은 일의 강도도 배가 됩니다. 갑자기 흙에 물을 뿌리는 작업자. 이 말르면은 저 흙이 떨어져 버리거든. 아, 그래서 조금 촉촉한 상태에 해야 돼요. 예. 보관 기간 중 흙이 말라버려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곱게 고운 갯벌 흙이 수없이 모여 거대한 물을 만드는 과정. 또다시 작업자들은 삽을 뜹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알아, 천천히. 이렇게 많이 세면 안 되는데. 일사천리 진행되던 작업이 일순 멈춰섰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났어.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은 결과물. 작업자의 얼굴엔 먹구름이 낍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거푸집을 열어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한 시간여 흘린 구슬땀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 불량입니다. 파이프 하나가 이쪽에 안 들어갔어요. 이쪽에 불량해지고 이거 한쪽은 좀 세게 붓고 한쪽은 천천히 붓고 이게 물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럴 땐 방법이 따로 없다는데요. 잘라야 돼요. 잘라서 폐기 처분해야 돼. 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 열도 잘 맞춰야 되고, 응? 물 물 때도 잘 부어야 되고, 이게 참 예민한 작업이에요. 이게 불량 나면 땀 흘려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량 내놓으면은 조금 안 좋죠. 온전한 대문과 같이 놓고 보니 입맛이 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물 대문뿐만이 아니라 만들어야 할 것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요. 현관문이요? 아파트나 주택의 현관문부터 정원과 집을 구분해주는 울타리 제작까지 갈 길이 바쁜 탓입니다. 주물 작업 후 이어지는 다음 공정. 이대로 색을 입혀 출고하면 될 것 같지만 지금 상태에선 대문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데요. 대문을 휘인 거를 바로 잡는 과정이에요. 이제 열이 식는 과정에서 두꺼운 부분하고 얇은 부분하고 두꺼운 부분이 늦게 식으니까 거기서 당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얇은 부분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하체로 휘어져. 자세히 보니 휘어진 대문. 노련한 작업자가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세한 차이입니다. 대문이 제작될 때마다 일일이 살펴 망치질을 해주는데요. 세심한 두드림 끝에 휘어졌던 문이 곧게 펴졌습니다. 교정을 마친 대문은
공장 한편으로 옮겨 모아둡니다. 순서대로 작업대에 올려 다음 과정을 준비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문자의 요구에 맞춰 가공할 거라는데요. 같은 금형에서 나온 대문이라도 이 과정을 거치면 시공할 주택에 어울리는 형태로 재탄생된다고 합니다. 이때 애써 만든 문을 절단하는 작업자. 아무리 주문자의 취향에 맞춘다지만 자르는 모양새가 거침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문이 절반으로 잘려나갑니다. 이렇게까지 통 크게 자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잘라내요? 아, 거기서 주문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주문한 게 더 작아요? 예. 주문 들어온 대로 이렇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다를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 금형 자체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지. 그러면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집집마다 대문을 달 수 있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인 형태를 잘라내고 덧붙이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겁니다. 새로 금형을 만드는 것보다 효율적이지만 꽤나 진땀을 빼야 하는 과정. 2시간 반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아, 하나 만드는데요? 지금 반 만들었는데만. 지금 뒤집어서 또 해야 되잖아. 뒷면에도 용접을 해야 되니까요. 뒤집면에 또 해야지 또. 대문을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데만 서너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그만큼 섬세한 공정이 필요한 거죠. 용접했잖아. 이거 갈아줘야지.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문. 집의 얼굴이자 표정을 담당하기에 어느 부분 하나 소홀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데 나오고 이런 거 다 갈아줘야지. 무늬가 복잡한 대문의 마무리는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을 끈을 이용해 구석구석 다듬어야 합니다. 떼어내고 갈아주기를 수십 차례. 양면을 다 살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군요. 아, 이제 한 장 끝났네, 이제. 작업자의 손끝에서 갈고 닦은 집의 얼굴 대문. 한결 매끄럽고 깔끔한 모양새인데요. 굉음을 내는 기계와 고된 반복 작업을 견딘 보람이 있습니다. 근처에 또 다른 작업장. 작업자들이 천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의 대문을 거느라 분주히 움직입니다. 페인트 칠하는 곳이죠. 고생하는 거죠. 네.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해 눈에 보이지 않는 잔먼지까지 꼼꼼하게 제거해 주는데요. 먼지나 흙 같은 게 있으면 도장면이 깔끔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전 처리 작업을 좀 잘 해줘야 돼요. 전원주택의 대문과 울타리는 문양이 많고 고비파이 구석이 많아 흙가루나 먼지 제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색을 입히는 과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미세한 플라스틱 가루를 대문 표면에 뿌린 후 고온에 녹여 색을 입히는 건데요. 이를 분체 도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열 처리하는 공간이에요. 페인트가 이제 녹아서 이제 달라붙게 되는 거죠. 200도 정도의 가마 안에서 달궈주면 가루가 녹으면서 골고루 흡착돼 대문은 황금빛을 띠게 되는데요. 입자가 고와 색을 고르게 입힐 수 있고 일반 페인트보다 부식 방지에 더 효과가 있다는군요. 주로 야외에 설치되는 대문 특성의 안성맞춤인 셈입니다. 전체 도장이 끝난 뒤 2차 도장에 들어가는데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색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까맣게 만든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닦아내는 작업을 또 할 거예요. 검은 바탕에서 이제 골드를 문양을 낼 거예요. 일단 검은색 페인트를 뿌려주고 수건에 신호를 적셔 준비합니다. 검게 착색된 대문에 튀어나온 부분을 신호가 묻은 수건으로 문지릅니다.
작업자의 손이 지나간 자리마다 드러나는 황금빛. 대문의 문양과 어우러져 고풍스러운 멋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작업 다 끝나고 이제 포장만 하면 됩니다. 주물 작업부터 도장까지 3일. 수많은 작업자들의 손길을 거쳐 드디어 튼튼하고 보기 좋은 대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 떠날 시간입니다. 시공만 하면은 이제 아까 완제품처럼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딱 시공 끝나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작업자들이 정성을 들여 만든 대문이 도착한 곳. 오랜 세월 집을 지켜온 헌문을 떼고 새 문을 달 참입니다. 문의 높이에 맞춰 벽에 구멍을 뚫고 경첩을 달아주는데요. 이때 꼭 필요한 부속품이 있습니다. 대문이 회전 운동할 때 이 축이죠, 축. 바닥에 튀어나온 요철도 꼼꼼하게 제거합니다. 요 하부 인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 돌들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평하게 깎은 겁니다. 하부 회전축까지 설치되면 준비 완료. 문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보니 보통 2명 이상의 작업자가 시공에 투입되는데요. 아래 위 회전축에 문을 끼워줍니다. 위에. 수평이 맞지 않으면 다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되는 순간. 다행히 잘 맞아 들어갑니다. 보안을 위한 기본 잠금 장치까지 설치해주면 비로소 대문은 집을 완성합니다. 완성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깃든 대문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기를 바라봅니다.